안녕하세요. 저는 거머리 같은 인간들을 제 인생에서 떼고 이제야 자유롭게 새 삶을 살게 된 여자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징글맞게 찾아오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사람 발소리만 나도 머리가 쭈뼛설 정도였어요. 솔직히 그 인간들의 심각성을 너무 늦게 알게 된 것도 남편의 식구들을 저만 못 받아들이고 있나 싶고 모든 게 부족함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쉽게 말도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제 사연을 듣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결코 늦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하죠. 이상하게 마음처럼 시댁 식구들을 받아들이는 게 안 된다면 자기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사실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이 부모님 가게였어요. 아마 식당을 운영하는 집들은 다 그렇겠지만 주말에는 무조건 가게에 붙어서 서빙이라도 도와야 해요. 아버지는 할머니가 작게 운영하던 허름한 식당을 3층 건물까지 넓혔는데요. 주방에서는 엄마가 할머니 손맛을 그대로 이어온 덕이었어요. 감사하게도 20년 이상 된 단골도 많고 저녁이면 줄을 설 정도로 식당을 찾아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손님 중에 엄마가 아들처럼 대하는 남자분이 있었어요. 바쁠 때는 여기저기서 절 불러대는 통에 정신이 쏙 빠질 것 같았는데 그때마다 나서서 센스 있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말없이 바카스를 두고 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그리고 오랜 세월 일만 하던 엄마는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된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남자분이 걱정스러워하며 저에게 엄마 상태를 묻더라고요. 저 사장님 괜찮으시죠? 지금 회복 중이시겠네요. 혹시 큰 수술한 거예요? 아니에요. 시술 정도라서 괜찮아요. 지금은 집에서 회복 잘하고 계세요. 그나저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퇴원하셨어요? 아, 다행이다. 집에 계시는구나. 그럼 잠깐만요. 사장님 앞으로 뭐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병원도 가보고 싶었는데 말하지 말라 그랬다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회사를 20대 초반부터 다녔는데 지금까지 제 저녁 책임져 주신 거나 다름없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 서울 엄마라고 부를 정도예요. 저 사장님 아니었으면 진짜 기댈 곳 없었을 거예요. 진짜 아프시면 안 되는데. 꽃다발과 선물까지 사오더니 엄마에게 전해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놀랐어요. 손님하고 이런 정도로 엄마가 각별하게 지내는 모습을 여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엄마에게 들어보니 그분도 사연이 많더라고요. 아유, 이런 걸 다 보냈어? 내가 병원까지 찾아올까 봐서 일부러 알려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실은 엄마가 그 친구 아들같이 대하는 이유가 있어.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해 서울에 좋은 회사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었는데 아유 갑자기 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신 거지. 덩치도 큰 남자가 엉엉거리면서 오는데 그날 엄마가 문 닫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가만히 뒀어. 울고 싶을 때까지 울다 가라고. 어머, 그랬어? 그게 되게 고마웠나 보다. 나중에 시간을 보더니 너무 죄송하다고 하도 그래서 언제든 와서 밥도 먹고 울고 싶은 날에는 우리 3층 다락방 있으니까 거기서 실컷 울어도 된다고 그랬지. 어린 동생이 셋이나 있는데 그 어린 나이에 갑자기 가장이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한 번은 술이 좀 들어가니까 엄마란 말을 너무 안 해서 그 말이 하고 싶다는 거야. 짠하더라. 그래서 그냥 편하게 부르라고 했지. 나도 아들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를 그렇게 챙기나 봐.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서 놀랐어. 우리 엄마는 좋겠네.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저는 그런 사연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할 만큼 밝고 농담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엄마 입을 통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사람이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동생 3명을 책임지고 살까? 저랑 비슷한 또래처럼 보이는데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엄마를 통해 친한 손님으로 시작해 오빠가 되고 나중엔 연애까지 하게 됐어요. 다행히 엄마도 오래 봐온 사람이라 그런지
힘든 조건이 있어도 사람 하나는 좋다면서 믿어주더라고요. 솔직히 연애 때부터 남편의 사정을 알던 바라 예상은 했지만 생각 이상으로 좀 버겁더라고요. 둘만 보내는 시간 없이 데이트 때마다 신우들이 껴있었죠. 지금 어딘데? 아유, 집이 뭐가 무섭다고 그래? 귀신이 어딨어? 그런 거 없다니까. 왜 이 시간까지 아무도 없어? 지금 몇 시인데? 아, 알았어. 오빠 여기 영화 보러 왔는데 안 보고 기다릴 테니까 이쪽으로 일단 와. 같이 들어가게. 왜? 또 동생 온대? 어쩌지? 미안해. 지금 막내만 빼놓고 둘이 어딜 갔는지 집에 혼자 있기 무섭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라고 했어. 영화 혼자라도 볼래? 그것만이 아니었죠. 철없는 걸 떠나 버릇없이 구는 모습을 참아줘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언니는 왜 우리한테 잘 보일 생각을 안 해요? 선물 공세라도 해요. 내 친구 새언니는 명품도 사준다던데. 오빠는 우리가 반대하는 결혼 절대 안 할걸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좋을 거예요. 언니, 저쪽에 가 계세요. 우리 식구끼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엿듣고 그래요? 낄 때 안 낄 때도 모른다니까. 돈 보태줄 거 아니면 빠지시라고요. 그때는 철없던 나이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신우들도 모두 어엿한 20대 중반이었으니까 직장만 자리 잡으면 전보다 손이 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큰 착각이었다는 걸 해가 갈수록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언니, 저 언니 집에 한 달 정도만 가서 살아도 되죠? 노는 거 아니고 면접 하나 있긴 한데. 아니 나도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싶은데 오빠가 집 얻어줄 돈 없다고 목돈이라도 모아서 오라고 그러잖아요. 일단 합격했다고 뻥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 집에 오는 건 괜찮은데 그래도 거짓말은 안 돼요 아가씨. 아 언니도 오빠 편이에요? 한 번만요. 미안해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저 그럼 서울 안 가는 대신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치킨 한 마리만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저 돈이 없어서 굶고 있단 말이에요. 핸드폰 결제도 막혀가지고. 언니,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알았죠? 첫째 신우는 무슨 일이든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게 특기였어요. 애도 아니고 하고 싶은 일도 잠만 자고 일어나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 성격에 싸움까지 잘하고 다니는 그야말로 싸움닭이었어요. 저쪽에서 합의금 1,000만 원 달라는데 어떡해요? 언니 아는 변호사 없어요? 또 누구랑 싸웠어요? 일단 오빠한텐 비밀이에요. 먼저 시비 건 건 저쪽인데 왜 경찰들은 나한테만 이러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억울하게. 나도 몇 대 맞긴 했는데 제 주먹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밖에 나와서 제대로 한판 뜨면 내 앞에서 설설 긋기 뻔한데 경찰서 들어가니까 큰 소리 치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걸 짜증나게. 여기서 끝이면 좋겠지만 셋째 신우까지도 문제였죠. 어릴 때부터 두 언니 귀에 눌려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조용하긴 했지만 무슨 이야기만 하면 눈물부터 흘리면서 입을 꾹 닫고 사람 속을 뒤집는 성격이었어요. 전화했으면 말을 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집에 저 혼자 있는데요. 지금 가스가 끊긴 것 같은데 언니들이 다 연락을 안 받아서 알아내라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울어요? 도시가스 요금 조회해서 내면 돼요. 인터넷 들어가서 주소만 적어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조회해서 내고 다시 연락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울지 말고요. 아무리 어린 나이에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남편이 동생들을 대신 돌봤다고 하지만 셋 중 누구 하나도 자기 앞가림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회사를 좀 다니는가 싶으면 어느 날 갑자기 재미가 없다. 아니면 누구랑 싸워서 나오거나 속 답답하게 말을 안 해줘서 이유도 모른 채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신우 3명이 있는 집에 새벽마다 달려가는 일이 허다했고 전기세랑 가스비까지 우리가 관리해주는 지경이 되었죠. 저는 옆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지도 막막하더라고요. 새언니한테 고맙다고 인사했어? 이번에 해온 반찬도 장모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거야. 밥 잘 챙겨 먹고 생활비도 좀 아껴 쓰고 있지?
근데 너희 둘은 대체 언제 취업할 거야? 제발 회사 한 군데 오래 좀 붙어 있어라. 그래야 나중에 서울이 오고 싶어도 경력 인정받아서 오지. 자꾸 포기가 쉬우니까 문제지. 아이, 그게 이력에도 남는다니까. 아우, 잔소리 그만해. 우리도 다 알아. 반찬 말고 딴 건. 나보고는 언제 나가지 말라면서. 아이, 그냥 집에만 있으라며. 넌 나갔다 하면 경찰서잖아. 그 합의금만 모아도 집 한 채는 샀어? 말로만 걱정된다고 하지. 오빠, 솔직히 우리 서울 오는 거 싫잖아. 우리가 모를 것 같아? 결혼하고부터 우리 셋 어떻게든 멀리 떼놓으려고 그러잖아. 우리가 없어졌으면 좋겠지 그냥. 애들처럼 또 왜 이래. 지금도 걱정되니까 온 거 아니야? 그래? 그렇게 걱정되면 그냥 같이 살아. 맨날 이렇게 내려오는 게 더 힘들겠다. 언니가 반대해서 그래? 언니, 우리랑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싫어요? 말해봐요. 이 집 팔고 서울에서 같이 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아가씨, 그게 싫다기보단 현실적으로 부딪힐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이 집은 그래도 셋이 각자 쓸 방 하나씩은 있는데 서울에서 이 정도 집 구하는 건 무리니까. 지금 집도 우리들 신혼집으로 얻은 아파트라서 다 같이 살기엔. 어쨌든 싫다는 거네. 반대 한 표? 오빠는? 이렇게 함부로 결정한 문제 아니라고 했지? 아, 언니네 집 부자잖아요. 그때 가게 가보니까 줄 엄청 길던데. 저랑 남편은 생활비에 용돈, 합의금, 집 관리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건 전부 부족함 없이 다 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신우들은 서울에 와서 같이 사는 것까지 더 많은 걸 바라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엔 엄마한테까지 돈을 받아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선을 모르는 것 같았죠. 예? 그 가게는 부모님이 하는 거지 저랑은 상관없어요. 그래도 나중에 가게에서 번 돈, 언니한테 다 물려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언니 거지. 우리가 가서 일 좀 도와드릴까? 청소도 딸 겸. 그러지 말고 언니가 엄마한테 가서 우리 얘기 한번 해보면 안 돼요? 다 같이 살 집 하나 얻고 싶다고 하면 해주실 것도 같은데. 집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아가씨 전요. 엄마한테 손 벌릴 생각 없어요. 그건 평생 부모님이 해오신 거지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기부하시겠다고 한 엄마 결정 말릴 생각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 계획도 없이 무작정 서울 올라온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집보다 그게 먼저 같은데. 우리한테 기부하시라고 하면 되겠네. 여기 진짜 부모님도 없이 힘들게 사는 가연 세자매가 있는데 언니가 손 벌리기 싫으면 우리가 벌려도 돼요. 나도 오빠랑 살고 싶어. 쟤 또 눈물 터졌네. 야, 우리가 너 괴롭히냐? 아무 때나 울지 좀 말라고. 뚝뚝, 우리 착한 막내가 얼마나 서러우며 울겠어? 벌써 찬성이 3표나 되네. 다수결에 의해 결정해야지. 오빠는 무조건 찬성이지? 시끄러워. 너희가 애야? 나이가 몇 살인데 나랑 같이 산다고 마음 잡고 일할 것도 아니잖아. 지금도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어서 생활비에 관리비까지 다 내주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믿어? 일단 너희들 열심히 일하는 거 보고 나서 그때 진지하게 생각해 볼 테니까 각자 일부터 찾아. 그리고 얼마 뒤 이때가 기회라는 듯이 신우들은 폭우가 쏟아지던 날 비가 샌다는 핑계를 대더니 신혼집에 와서 눌러앉기 시작했어요. 좁은 집에서 서로 순번까지 정해가면서 화장실을 쓰며 지내다 보니까 결국 남편과 결단을 내릴 시점이 오고야 말았죠. 당신 머릿속이 정말 궁금하다. 이렇게 계속 지낼 생각이야? 나도 결혼하면서 알았어. 나를 이렇게까지 의지하는 줄은 몰랐거든. 처음엔 당신을 질투하나 보다 했어. 나 혼자 직장 다니면서 지낼 땐 셋이 잘 지냈거든. 근데 요새 부쩍 나 없으니까 혼자란 느낌이 드나 봐. 그래서 아무 대책도 없이 이 좁은 집에서 우글우글 이렇게 살자고? 언제까지 당신은 애처럼 받아주고만 있을 건데 똑부러지게 왜 말을 못해? 아니 그렇다고 당장 내려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설마 당신도 아가씨들하고 같은 생각이야? 우리 엄마 가게 잘 되는데 왜 안 도와줄까 싶고 그래? 엄마한테 빌어서 집이라도 한 채 받아오길 바라냐고.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면서 나 피 말리는 것 같아 정말. 아니야 그런 거.
전 그때 울분에 찬 목소리로 남편에게 우리 집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떠나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어. 가게는 반드시 엄마 노후 자금으로 평생 엄마가 고생한 땀이니까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지금이야 우리 엄마 사장님 소리 듣고 그렇지만 30년 넘게 주방에서 할머니 그늘에 가려서 구박받아가면서 그 모진 시집살이까지 다 견딘 분이라고. 당신 눈에는 돈 걱정 크게 안 하고 살아도 되는데 이럴 때 도와주지도 않고 매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난 절대 엄마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 아가씨들 때문이라면 더더욱. 절대 아니야. 나도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알고 동생들 문제로 패기치고 싶지 않아. 당연히 우리 둘이 힘으로 뭐든 해야지. 애들이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내가 그 앞에서 제대로 얘기 못해서 미안해. 솔직히 결혼 전에 각오는 했는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애 새 키우는 기분이라고. 충분히 자기 일 할 수 있는 나이잖아. 언제까지 우리가 뒤치다꺼리해야 하는데? 당신 동생들은 참 좋겠다. 마르지 않는 셈이 있어서 목마르기도 전에 물 대령하고 있으니까. 나도 방법을 찾고 있는데 지금 돈 나올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래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지. 대출 받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할 거 아니야. 사탕 하나 쥐어주고 달래듯이 이렇게 버틸 생각이야? 아가씨들은 집에 갈 생각 없어 보이던데? 나도 더는 이대로 못 살아. 여보, 부탁인데 동생들 집 얻어서 서울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 결국 우리는 신우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둘이 모아서 산 집을 팔고 월세살이를 시작했어요. 엄마에게 손 안 벌리고 우리 둘이 해결하려면 그 방법밖에는 없었거든요. 전 신우들에게 딱히 큰 걸 바란 것도 아니었고 이 기회에 남편과 가까이 살면서 안정을 찾아서 자기 앞가림만은 하고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래도 간절한 제 마음이 닿았는지 세 사람은 각자 취업한 곳에서 마음 붙이고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5년 사이 첫째, 둘째 신우는 직장에서 알게 된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지금처럼 남편을 의지할 일도 없게 될 것 같아 저도 한시름 마음을 놓았죠. 그런데 그것도 얼마 안 가서 철없는 신우이와 똑같은 시매부 2명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새언니, 그 인간 회사 못 다니겠다고 갑자기 사표 던지고 나왔어요. 나 어떡해요? 이제 어디 돈 나올 데도 없는데 대출까지 있고 어떡하면 좋아요? 당장 우리 애는 밥도 못 먹이게 생겼어요. 오빠, 그 인간 좀 패주면 안 돼? 내가 이러다 미칠 것 같아서 그래. 아니 글쎄 우리 적금 돈 깨서 3천이 넘는 오토바이 지르고 왔대. 이게 제정신을 할 수 있는 짓이야? 미쳤지? 환불도 안 된다는데 어떡해. 그냥 정신병원에 쳐넣을까 봐. 오빠가 신고 좀 해줘. 매일 밤 남편은 2사람 위로와 하소연을 듣느라 잠을 못 이룰 지경이었죠. 신우들 결혼 자금까지 남편이 힘들게 마련해 준 게 엊그제 같은데 또 돈을 융통해줘야 하는지 막막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만큼은 2사람이 해결할 수 있도록 남편은 이 일에서 빠지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만큼 자리 잡고 살게 해줬으면 우리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잠잠했던 신우들의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엄마의 전화였습니다. 어제 네 신우 둘이서 가게에 왔더라. 들어보니까 당장 돈 벌어야 하는데 상황이 많이 안 좋은 모양이더라고. 직장 그만둔 지도 오래돼서 일할 데도 없다면서 설거지라도 시켜달라고 사정하는데 얼굴도 다 아는 사이에 안 된다고 당장 내칠 수도 없고 이거 참 난처해서. 뭐라고? 가게까지 찾아갔단 거야? 나한텐 아무 말 없었는데. 들어보니까 한서방이 이번만큼은 절대 못 도와주겠다고 그랬다면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상의도 없이 가게를 찾아가. 일이 힘들어서 얼마 못 버티지 싶긴 한데 그래도 일단 한번 시켜보기로 했다. 나중에 괜히 너까지 엮이면 더 힘들 것 같기도 하고. 한서방도 참 끝이 없겠다. 그래도 목구멍에 거미줄 치고 산다는데 이럴 때 서로 도와주면 좋지 않겠냐? 엄마가 이참에 직원도 뽑는다 생각하면 돼.
아, 엄마, 마음 편히 일이나 시킬 수 있겠어요? 아, 미안해요, 엄마. 여러분도 저랑 엄마가 정말 답답하시죠? 저도 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호구처럼 당하면서 살았나, 다 퍼줬나 한심스럽네요. 그래도 이렇게 쌓인 것들 한 방에 날려버리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무튼 신우들이 가게에 찾아가기 전에 저에게 상의 한마디 했더라면 이 정도로 기분이 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무작정 어린애들처럼 힘들다고 찾아가 사정부터 하는 걸 보니 사람 절대 안 바뀌는구나 싶더라고요. 내심 불안불안한 와중에 다행히 엄마로부터 신우들이 성실하게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엄마 가게에 보탬이 된다고 하니 저도 고마운 마음에 신우들에게 저녁을 샀죠. 아가씨, 엄마 가게에서 일 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고마워요. 덕분에 엄마가 너무 편하대요. 저도 해봐서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음식도 뜨겁고 손님도 많아서 정신도 없잖아요. 일 끝나면 온 삭신이 쑤셔요. 다른 데도 아니고 새언니 봐서 하는 건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죠. 사돈 어르신도 너무 좋아요. 일하면서 살이 5kg나 쪘다니까요. 밥을 너무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애들 반찬까지 다 써주세요. 그래도 이제 좀 앞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막막했거든요. 다행이네요. 저도 걱정 많이 했어요. 막내도 가게 바쁠 때 한 번씩 도와주는데 손님 상대하면서 사회성이 많이 좋아졌다니까요. 전보다 말도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참 신기한 게 우리 셋한테는 일이 적성이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장사가 잘 되니까 일도 더 재밌고. 예, 그치? 그러니까 나도 몸은 힘들어도 정산할 때 피로가 싹 가신다니까. 그 정도예요? 근데 새언니 가게 물려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언니는 그럴 생각 없어요? 실은 엄마가 어떻게 배우고 고생했는지를 다 봐서 엄두가 안 나요. 할머니 비법 그대로 유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엄마도 30년 이상 공부하고 아직도 그 맛 지키려고 노력하니까요. 단골 손님들도 많아서 음식 맛 조금만 변해도 소문 금방 나고 아유 전 절대 못해요. 연매출이 10억쯤 될 것 같은데 다른 일 하면서 근근히 사느니 이거라는 게 낫죠. 이런 가게는 대대로 더 잘 될 텐데 여기서 끝내기에는 아깝지 않나? 그래요 언니. 이제 우리도 있는데 가족 사업으로 다 같이 하면 좋지 않아요? 우리 남편도 저녁마다 마감 도우러 오는데 재밌을 것 같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얘기하는데 음식은 내가 제일 잘하니까 배워서 하고 우리 둘째는 돈 계산하고 나중에 체인까지 내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예? 가족 사업이요? 물론 신우들이 가게 일을 절 봐서 더 열심히 돕는 건 고마웠지만 갑자기 가족 사업까지 나오면서 꿈에 부풀어 이야기하는 걸 보니 의아하더라고요. 고작 한두 달 일해보고 섣부른 생각하는 것 같아 엄마가 고생한 이야기를 다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저 가게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고맙게 느껴서 그냥 하려던 말을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속에 얼마나 더러운 꿍꿍이가 숨겨져 있는 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지금껏 집안 가장 역할을 해왔던 남편이니 신우들에겐 부모님이기도 하고 셋이 적은 돈이라도 함께 마음을 보태 정성스러운 선물 하나는 준비해왔을 줄 알았죠. 그런데 포장부터 부실한 상자를 연 순간 저의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오빠 생일 축하해. 내 선물부터 열어봐. 난 우리 오빠 집에서도 멋있게 입고 있으라고 잠옷 사왔어. 이거 입고 밖에 돌아다녀도 될 것 같지 않아? 시원하겠지? 그래도 백화점에서 고른 거니까 집에서도 멋있게 입고 있어. 그래야 새언니가 오빠 계속 멋있게 봐주지. 아유, 내가 이래서 미리 얘기해달라니까. 우리 선물 겹치잖아. 나 오빠 내일랑 양말 내가 오빠 생각하면서 몇 날 며칠 골랐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없어서 특별히 멀리 가서 사온 거니까 신을 때마다 내 생각해. 알았지? 나는 편지하고 손수건이야. 나중에 열어봐. 신을 새 선물을 다 합해도 5만 원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는 제가 더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건 그걸 꽤나 좋은 것처럼 설명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남편 속은 어떨까 싶었죠. 이런 날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하루인데 그동안 받은 걸 생각해서라도 신경 써주면 좋잖아요. 더 기가 막혔던 건 정작 본인들 가방과 팔에는 비싼 명품과 고가의 보석이 휘감고 있더라고요. 제가 괜히 괘씸한 마음에 일부러 그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아가씨 가방하고 반지 다 비싼 거네요. 요새 여유 있나 봐. 언니가 보는 눈은 있네. 언제 그걸 또 봤대? 요새 내 취미가 돈 벌어서 반지 모으는 거거든요. 이런 맛이라도 있어야 열심히 일하죠? 얘는 요즘 명품에 꽂혀서 이 브랜드 가방만 몇 개째 사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디자인 사면 지겹지도 않아? 다 다르거든. 이게 나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다음 달에 또 살 거야. 근데 언니 요즘 많이 힘들어요? 왜 이런 싸구려 식당을 골랐대? 야, 억지로 맛없는 건 먹을 필요 없어. 먹지 마. 아가씨, 싸구려라뇨. 그래도 애쓰고 생각해서 고른 건데. 언니는 그걸 꼭 말해야 알아? 아직도 낡아빠진 그 아파트에 20년 넘게 사는 거 보면 모르겠어. 내가 저번에 그 동네 가면서 봤는데 태풍 2번만 더 왔다가는 날아가겠더라. 아직도 그 구질구질한 집에 월세 주고 사는데 거기 사는 언니가 이 정도 밥 사면 딱 맞는 거지. 야, 내가 여기로 오자고 했어. 그냥 조용히 좀 먹어라. 아가씨, 무슨 말이 그래요? 제발 말할 때 상대 기분이 어떨지 생각 좀 하고 말하세요. 면전에서 그 말 듣는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머, 아니 둘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언니네보다 훨씬 좋은 데 사는데. 아가씨, 오늘 이 사람 생일이라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그 구질구질한 아파트에 아직도 월세 사는 이유를 진짜 몰라서 물어요? 다 아가씨들 서울 올라올 때 집 마련해주고 결혼 자금으로 쓰느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시누들이 제 말에 웃으며 속닥대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참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끝내 참지 못하고 톡 쏘아붙이듯 한 말에 당연히 미안해하는 반응을 보일 줄 알았는데 참으로 황당한 말을 뱉더라고요. 언니, 우리가 뭐 언니 덕에 산 것처럼 그러네요. 솔직히 돈 시원하게 보태준 적도 없잖아요. 우리가 쪼르면 깔짝깔짝 준 게 다면서. 깔짝깔짝? 평생 우리 허리 휘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 말 취소해요 당장. 언니가 길 잘못 돌아서 가난하게 사는 걸 왜 우리 탓을 해요? 나 같았으면 엄마 가게 물려받아서 돈이나 세면서 살았겠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식당 운영해보라고 했으면 지금 다 같이 부자 되고 좋잖아요. 언니 하나 때문에 다 힘든 거예요. 아가씨 눈엔 세상 사는 게 다 쉬워 보이죠. 몇 달 일하면 금방 떼돈 벌 것 같고 정 안 되면 우리한테 연락하면 되니까. 우리 엄마 가게 아니었어도 아가씨들 뒷바라지만 안 했으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다고요. 신혼 때 우리 둘이 마련한 그 아파트를 어떤 심정으로 팔았는데. 그러니까 그 은혜 갚으려고 방법 알려줬잖아요. 본인이 못하겠다면서? 이제 보니까 힘들 때 우리가 도와준 건 싹 잊어버렸네. 우리 둘이 먹고 쓸 거 아껴가면서 아가씨들 뒤에서 20년 넘게 부모처럼 도운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요? 괜찮아. 너희 재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빨리 사과 안 해? 싫어. 왜 우리한테만 그래? 고작 10,000원짜리 선물 들고 와서 생색이나 내고 정작 비싸고 좋은 건 본인들만 하고 어떻게 사람이 은혜를 이렇게 몰라요. 나한테는 아무렇게나 한다고 쳐도 어떻게 오빠한테까지 그러냐고요. 여보세요. 우리 오빠가 좋아하잖아요. 보니까 언니가 비싼 선물 챙기고 싶었나 보네. 우리 명품 사고 이러는 게 질투나서. 억울하면 언니도 하나 사요. 그럼 월세를 못 내나? 그냥 둬. 노다지를 알려줘도 못 찾아오는 사람을 우리가 어쩌겠니? 얘들아 가자. 결국 언니 하나 때문에 우리 오빠랑 사이까지 다 갈라지네. 니들 이러고 가면 나랑은 끝이라고 했다. 분명히 경고했어. 남편이 그렇게까지 정색하고 화를 내는데도 신우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얼굴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이날 이후
많은 생각이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잘못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니 마지막 기회는 주자고 했죠. 번번이 동생들하고 제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듯 주눅든 모습의 남편을 보는 게 더 괴로워서 그렇게 마무리하기로 힘들게 타협을 한 겁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신우들은 어렵사리 마음을 돌린 남편과 제 마음을 기어이 날려버리더라고요. 자네 다락방 오랜만에 와보지? 내가 이 이야기를 둘한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더는 눈 감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불렀네. 엄마, 가게에 무슨 일 있어? 내가 여지껏 왜 식당에 CCTV도 안 달고 치는 줄 알아? 내 직원들 의심하기 싫어서 어련히 안 봐도 잘할 거라고 믿고 싶었으니까. 근데 이제 와서는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봐. 이 다락방 창문으로 내려다보면 카운터가 훤히 다 보이지? 여기 CCTV가 따로 없는데 자네 동생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 겁도 없이 계속 돈을 만지는 거 보면. 누가 돈을 만져요? 설마 제 동생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몇 번은 나도 눈 감았지.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고 온 사람들이니까. 월급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래, 애가 있으니까 돈이 더 필요하겠지.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자는 마음으로 더 챙겨주고 내 딴엔 노력했는데 이거 아주 도를 넘었어. 그냥 숨김없이 다 말씀해 주십시오, 장모님. 벌써 2달째 매일 둘이서 현찰을 빼가고 있어. 몇 천은 넘었을 거야. 그 말을 듣는데 무슨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간 수도 없이 사고를 치긴 했어도 이 정도 인간 이하의 짓을 하는 줄은 예상을 못했죠. 남편도 입술을 꽉 깨물더니 얼굴을 못 들겠다는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뭐? 어떻게 엄마 가게까지 와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것도 사람이야? 우린 20년 넘게 뼈 빠지게 돕느라고 손에 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최소한 지들 살게 해줬으면 고마워할 사람은 알아야지. 어떻게 이래? 엄마 가게까지 와서.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장모님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 돈은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 저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장모님도 저 생각해서 봐주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꼭 죗값 받게 하겠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니 엄마 가게를 넘본 것부터 노다지라고 표현한 말, 그것도 모자라 분수에도 안 맞는 명품과 보석까지 그게 전부 엄마 가게에서 훔친 돈이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얼굴들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남편만 봐도 신우가 겹쳐 보여서 끝내 각방 생활을 하면서 지냈어요. 갑자기 풍선처럼 부풀어 터져버리는 제 분노에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당신도 잘한 거 하나 없어. 다 똑같아. 내가 뭘 했어. 혼자 설 만큼만 도와주라고 했지. 다 큰 동생들 애 취급하면서 사랑구실 못하는데도 졸졸 쫓아다니면서 도와주니까 이 사달이 나지. 당신 잘못도 커. 이제 걔네들 옆에 있다가 뭘 털어갈까 무서워서 못 살겠어. 증거만 모으면 당장 그만두게 할 거야. 아니, 신고라도 할 거야. 길바닥에 나앉든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 무렵 엄마는 아가씨들 생각 말고 이젠 저라도 편히 살라며 제 명의로 25평짜리 집을 마련해 주시더군요. 생각해보니 그게 제가 이혼까지 갈 수도 있으니 대비를 하게끔 해준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소식을 들은 건지 갑자기 이삿날 아침부터 신우들이 절 도와주겠다며 찾아와서 제 인내심을 확인하는 게 아니겠어요? 전 엄마에게 증거를 모으라고 부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전까진 속이 끓어도 태어난 척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 그때 우리 말에 자극받았나 봐. 바로 이사를 했네.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어떻게는요. 언니한테 사과도 할 겸 이사 도와주려고 왔죠. 근데 우리 오빠는 아직 그 집에 있는 것 같던데. 설마 우리 때문에 아직도 냉전 중이에요? 아니, 오빠가 우리 연락을 진짜 안 받더라고요. 그날 일은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아유, 기분 풀어요, 언니. 그래도 이삿날은 짜장면인데 한 그릇 시킬까요?
저 그만 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제 물건 만지지 마세요. 어머머머, 아직도 삐졌어요? 아, 언니 뒤끝 너무 길다. 우리는 언니 도와주려고 일부러 왔다는데 가라고요? 아이, 우리가 그날 너무 싼 거 사가지고 가서 그런 모양인데 언니가 우리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사돈어른 가게에서 밤낮으로 일해서 겨우 먹고 사는 거 알잖아요. 저는 목구멍까지 그간 훔쳐간 돈까지 싹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마른 침을 꾹 삼키며 버텼습니다. 신우들이 뒷모습을 보이는 순간 머리를 잡아채고 싶어 손이 떨릴 정도였죠. 전 눈을 꽉 감으며 신우들을 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어요. 신우들이 어떤 말을 해도 제가 대꾸를 안 하고 버티고 있자 무안해졌는지 짐을 챙겨 나가더군요. 그리고 문이 닫힌 줄 알고 둘이 얘기하는 걸 듣고야 말았습니다. 아유, 단단히 삐졌네. 저러니까 오빠가 우리 연락을 안 받지. 아, 재수없어. 두고 봐. 우리 앞에서 이제 도도 한 척 못할 거니까. 집도 뺏어버릴 거야? 진짜 하려고? 너도 봤잖아. 우리한테 하는 거. 안 되겠어. 일단 너는 가게에 가서 우리 하던 대로 돈 좀 챙기고 상황 더 안 좋아졌다고 하면서 나중에 여기로 밀고 들어오면 돼. 집 없다는데 지가 어쩔 거야? 아, 그때 우리 비센다고 하고 올라온 것처럼? 그래, 딱 그때처럼 하면 돼. 양쪽으로 야금야금 돈 털면서 힘들어지게 하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돈 모이면 그때 정리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 집도 결국은 우리 거라는 거지? 아유, 꼬숩다. 진짜 웃기지 않냐? 자기 엄마 집에서 돈 모으는 건 꿈에도 모르고. 아니, 그 할망구가 인상만 꼬장꼬장해 보이지? 인정이 많아서 그런데 진짜 둔하더라. 요즘 세상에 CCTV도 한다는 식당이 어디 있냐? 그런 것만 봐도 우리 손 안에 있지. 진짜 끝을 모르는구나 너희는. 그래, 나도 같이 끝까지 가서 보자. 결국 저는 엄마와 함께 그간 엄마 가게에서 돈을 훔친 영상부터 집 앞에서 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것까지 모든 증거들을 있는 대로 모아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3층 다락방에서 직원들까지 엄마를 도와서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얼마나 다급했는지 신우들은 잠옷바람으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갑자기 둘이 울먹거리면서 180도 달라진 태도로 무릎까지 꿇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언니, 경찰이 금방 우리 잡으러 왔어요. 살려주세요, 언니. 우리 이러다가 감옥 가게 생겼어요, 언니. 어쩌겠어요. 잘못을 했으면 죗값을 받아야죠. 그러게, 누가 도둑질을 하래요? 전 평소와 달리 냉담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아유, 언니, 딱 몇 번만 너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건데 애가 아파서 그랬어요. 진짜 억울해요. 정말 몇 번밖에 안 했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가 일해서 천천히 채울게요. 하다 이젠 애까지 파는구나.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언니, 우리가 정말 갑자기 돈 만지니까 눈이 돌아서 그랬어요. 그 당시 남편이 갑자기 사고치고 다니니까 언니랑 사돈어른이 우리 도와준 것도 있고 잘못했어요. 오빠는 아직까지 연락도 안 되고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나요. 진짜 끝까지 사랑 갖고 노네. 야, 내가 그동안 너희가 돈 훔친 게 좋기 몇천 넘는 것도 다 알고 있어. 그것도 성에 안 차서 나중에 내 집까지 밀고 들어오겠다며? 어디서 가짜는 핑계를 대? 감히 우리 엄마한테까지 그런 짓을 해? 우리 부모님도 없고 언니처럼 좋은 가정에서 못 커서 그래요. 제발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이거사. 부끄럽지도 않니? 그런 말 하면 내가 동정심이 생길 줄 알았어. 웃기시네. 너네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자기 도와준 사람 등에 갈꽂지는 않아. 너넨 나중에 내 간이랑 쓸개까지 빼갈 것들이야. 언니, 딱 한 번만요. 그래도 기회는 주셔야죠, 언니. 이번 일만 해결되면 사람 될게요. 정말로. 이번에 용서해 주시면 언니한테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게요. 오빠도 안 괴롭히고 열심히 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경찰서라면 아주 지긋지긋하다니까요. 너희한테 준 기회가 몇천 번? 아니,
몇만 번도 넘어. 나한테 상의도 없이 가게 찾아가서 일 시켜달라고 해서 받아줬으면 감사히 일이나 할 것이지. 돈을 훔쳐? 그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고 싶은 걸 참는 거야. 그렇게 한참 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묵직한 발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 시간에 누가 여길 찾아왔나 했는데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아유, 오빠,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받고. 빨리 언니한테 말 좀 해줘. 오빠, 언니 좀 달래봐, 어? 내가 누누이 말했지. 다른 건 몰라도 죄는 짓고 살지 말라고. 사람 구실만이라도 하면서 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대체 지금 이 꼴이 뭐냐고. 받아줘서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란 상황에 돈을 훔치고 뭐? 집까지 밀고 들어오겠다고? 아, 그건 내 생각 아니야. 큰언니 생각이었지. 그 입 안 닫아? 아유, 오빠, 잘못했어.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 사돈 어른한테도 당장 가서 빌게. 우리가 이래서 갚을게. 몸으로 때우겠다니까. 아니, 이제 그럴 필요 없어. 난 너희한테 충분히 기회를 줬고 내가 너희랑 인연 끊으려고 몇 번 마음 먹었는 줄 알아? 그때마다 참으라고 잡아준 사람이 너희 새언니야. 그런 사람 앞에서 상처나 주고 경 없이 굴더니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했구나. 더 말할 가치도 없어. 데려가시죠. 어떻게 오빠가 경찰을 데려올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한테. 그러더니 남편은 경찰을 피해 저한테 온 신우들을 데려가려면서 부르더군요. 신우들은 제 다리까지 잡고 버티기 시작해서 경찰 둘과 남편까지 붙어서 떼냈습니다. 정말 거머리가 따로 없었죠. 그리고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신우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가씨들은 최선을 다한다는 걸 알아요? 열심히 산다는 뜻을 아냐고요. 우리 엄마가 그 가게에 바친 세월이 얼만데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시간 한 번 어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평생 아가씨들 때문에 진 빚이 얼만지는 알아요? 그걸 알고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옥에 가면 생각할 시간 많을 테니까 제발 인생 한번 돌아봐요. 거기서 나오면 한 번이라도 열심히 살아보라고요. 이제 살면서 다시 마주칠 일 없을 것 같아서 니들 오빠랑도 이혼할 거라서 마지막으로 해주는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걸 잃은 표정으로 망연자실하게 떠나던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차마 그 광경을 보기가 힘든지 아예 등을 돌리고 서서 하늘만 보고 있더군요. 신우들은 경찰차에 타니 실감이 났는지 아파트 단지가 울리도록 마지막까지 절규하듯 저를 애타게 불렀지만 전 그대로 문을 닫고 집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더군요. 그리고 저랑 이혼을 해서까지도 자기 동생들 똥을 치우고 있어요. 엄마 가게에서 훔쳐간 돈을 주말까지 일해서 다달이에 갚아나가고 있거든요. 이 남자 진짜 답답해요. 그 돈을 왜 자기가 갚아주고 있나요? 이런 모질이 남자랑 산 저도 답답한 여자죠. 사람이 착한 마음으로 도와줬으면 그 마음을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착한 마음을 악용한 사람들 때문에 저도 더 이상은 착하게 살지 않으려고 해요.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는 게 진짜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다시 20대 청년으로 돌아간 것처럼 자기 개발에 푹 빠져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신우 둘은 지금 교도소에서 죗값을 받고 있는데 가끔 편지를 보내 미안함을 호소하는 걸 보면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와 돌이킬 방법은 어디에도 없죠. 돈이 없고 취업이 안 돼서 실패를 하면 일어설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지만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에겐 절대 다시 주어지는 건 없으니까요. 부디 그걸 알았으면 싶네요. 이제 우리 삶을 되찾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엄마와 못다한 것들을 마음껏 즐기고 엄마에게 감사한 걸 갚아나가는 시간으로 채워가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우들 만나 피해보시는 일 없길 바라며 저처럼 바보같이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